13km 밖,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기존 세계 최고 수준도 6에서 7km가 한계였지만 한국이 그 벽을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간 드론쇼로 위장된 움직임, 우연히 포착된 군 훈련 영상,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비행 패턴까지 모두가 의심만 할 뿐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기술을 손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망을 동원한 탐색, 인재 영입 시도, 심지어 불법적인 해킹까지. 하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히 잠겨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준비해온 그 기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이름 앞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르크 호프만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현재 유럽 방산 전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토 무기 표준화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었죠. 세계 각국의 무인기 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 어느 차가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아시아 무인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던 시점이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베를린에 있는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나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친구였죠. 평소에는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마르크, 지금 어디에 있나? 한국이야, 왜? 완벽한 타이밍이군. 지금 당장 이메일을 확인해봐. 방금 보낸 파일을 봐야 해. 저는 서둘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에는 기밀,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첨부된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차세대 드론 상용화 전임에도 나토 무인체계 우위를 위협 가능.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지금까지 저에게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정보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 나토를 위협할 수준이라니요. 문서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드론 기술이 기존의 모든 무인기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집단 지능형 편대 비행과 은밀 기능이 결합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군사 기술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여러 경로에서 비슷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내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겠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서울의 일상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조용히 개발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직접 파헤쳐보기로 말입니다. 이틀 후 저는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민간 드론쇼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찬 공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녁 8시가 되자 드론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드론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에 떠올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관람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30년간 군사기술을 분석해온 제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들이었습니다. 먼저 드론들의 편대 움직임이 너무나 정밀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드론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동조화였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드론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바람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인간의 조종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치 드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특정 순간에 일부 드론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겠지만 레이더나 적외선 감지로도 포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건 민간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 기술이 아니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공연이네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남성은 잠깐 저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신가요? 목소리로 보아 독일분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마르크 호프만이라고 합니다. 방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욱 경계심이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이 드론쇼를 진행한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오, 정말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이준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죠, 호프만 씨. 여기서 보신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시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보안에 매우 민감합니다. 명함을 건네주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와 그의 회사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론쇼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방금 목격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나토 보고서가 사실이고 오늘 본 것이 그 기술의 일부라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 군사 기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이 갑자기 무서워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들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먼저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나야. 마르크. 마르크. 한국에서는 어때? 뭔가 흥미로운 것 발견했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동료들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글쎄,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보긴 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뭔데? 민간 드론쇼를 봤는데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더라고. 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마르크,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건 정말 좋은 타이밍이야. 사실 우리 쪽에서도 한국 관련해서 신경 쓰이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 뭔가 단서라도 가져올 수 있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호기심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당한 정보 수집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톰, 나는 기자야. 첩보원이 아니라고.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공개 정보만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단지 기술 동향을 파악하려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런던에 있는 또 다른 동료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르크, 한국 드론 기술 관련해서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혹시 현지에서 뭔가 파악한 게 있으면 공유해줘. 파리의 동료로부터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기술 동향 정도는 물어봐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의 방산 전문가들이 동시에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혁 최고기술 책임자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학술적 목적이라고 설명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명함을 보며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의 눈빛에서 본 경계심이 생각났거든요. 과연 그가 외국인인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전화를 걸기 전에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적절할까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의심받을 것이고, 너무 돌려서 물어보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저는 가장 정직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무인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한국의 기술 동향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듣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면서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전화통화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 씨. 어제 드론쇼에서 만났던 마르크 호프만입니다.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준혁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젯밤 드론쇼장에서 보였던 그 경계심이 전화 너머로도 전해져 왔어요. 저는 현재 유럽 무인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군수 융합 트렌드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준혁이 신중하게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프만 씨, 정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준혁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오후 3시, 저는 넥스에어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보안이 상당히 엄격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거든요. 이준혁의 사무실은 2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출입도 카드키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호프만 씨, 어서 오세요. 이준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에도 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 전체가 대형 모니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각종 기술 데이터와 도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오자 모든 화면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준혁은 커피를 따라주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살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위험한 인물인지 판단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과 군사 분야의 기술 융합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준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매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이미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주로 물류, 농업, 방송 분야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제 드론쇼에서 본 기술 수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준혁은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였죠. 혹시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자체 개발이 원칙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준혁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는 공개된 정보 이상은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코프만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잘못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와 무엇을 공유할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아직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죠. 인터뷰는 약 30분 정도 진행되었지만 제가 원하는 정보는 거의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은 철저하게 공개된 정보 수준에서만 답변했고 조금이라도 민감한 질문에는 보안상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준혁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프만 씨, 기술은 단순히 앞서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저희는 우리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인가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방패라는 철학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준혁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넥스에어는 분명히 세상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평온했던 일상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넥스에어 본사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넥스에어 연구동에서 보안 사고 발생. 사이버 공격 추정. 저는 깜짝 놀라서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오전 10시경 넥스에어 연구개발센터에 외부 침입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넥스에어 본사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출입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긴장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준혁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당신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프만 씨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박상우입니다.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국정원 사람이 저를 찾는 걸까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박상우는 저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감정이 전혀 익히지 않았어요. 마치 얼음처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박상우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호프만 씨, 최근 넥스웨어와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터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네요. 박상우의 말투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잠재적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박상우는 태블릿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넥스웨어 본사에 출입하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호프만 씨, 이건 기사거리가 아니라 보안 사건입니다. 여기서 본 건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단순히 기자로서 취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취재가 복잡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박상우는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경고 앞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무엇에 휘말리고 있는 걸까요? 박상우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넥스웨어 관련 취재를 자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CNN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팀이 최근 발생한 해킹 시도를 역추적한 결과 미국계 정보업체와 연관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넥스웨어 해킹 사건이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해외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우였습니다. 호프만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호텔에 있습니다. 30분 후에 로비에서 만나시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30분 후 박상우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2명의 동료와 함께였어요. 모두 같은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씨, 커피 한 잔 하시죠. 호텔 1층 카페에 앉아 박상우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방금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미국계 정보업체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밀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부기관의 하청을 받아서 해외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죠. 박상우는 태블릿을 켜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50대 초반의 미국인 남성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가 급하게 출국했습니다. 넥스웨어 해킹 사건과 시기가 일치하죠.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호프만 씨도 해외에서 온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접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박상우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이슨 밀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넥스웨어의 기술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직접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관계자 매수,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성공했나요?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저희 보안 시스템이 모든 시도를 차단했거든요. 박상우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시도들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선을 넘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뭔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넥스웨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프만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우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 접근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의 차가운 경고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킬 의지와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상우 일행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평온해 보이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세계 각국의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지켜보기는 계속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박상우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유럽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를린의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르크, 지금 당장 뉴스를 봐. 무슨 일이야? 한국군 훈련 중에 포착된 드론 영상이 공개됐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이야.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국제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한국군 훈련 중 포착된 미확인 드론 편대, 기존 무인기 개념 뒤흔들어. 기사를 클릭하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업위성이 우연히 포착한 한국군 정기훈련 영상이었어요. 원래는 일반적인 군사훈련 장면이었는데 그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십 대의 드론들이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드론과도 달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순간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편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별 드론들이 따로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보였어요. 바람의 변화나 지형의 특성에 맞춰 실시간으로 대형을 바꾸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드론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정밀한 기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을 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개된 어떤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실제라면 전장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렵다. 런던의 동료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크, 이것 봤나?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평가해야 해. 파리의 동료도 연락해왔습니다. 유럽연합 국방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이 영상 때문이야. 워싱턴의 톰도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크, 내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서울의 하늘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해당 영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와 중국도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한국에 들어온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관련 보도가 톱뉴스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기술이 실전에 투입된다면 기존의 모든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집단 지능형 드론 편대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는데 한국이 이를 실현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던 드론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방패라는 철학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 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영상 공개 이틀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내부 기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독점 보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연합 기밀 보고서 한국 차세대 드론은 나토 작전 개념에 직접적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유럽연합 국방연구소에서 작성한 극비 분석 보고서가 전문 공개된 것이었거든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한국의 드론 기술은 기존 서방 기술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서 있다. 둘째, 집단지능 시스템과 스텔스 기능의 결합은 현재 나토가 보유한 어떤 대응 수단으로도 막기 어렵다. 셋째, 이 기술이 적대국으로 유출될 경우 서방의 군사적 우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도입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서방은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술 수입국으로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니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베를린의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크, 믿을 수 있나? 우리 국방부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 20년 전에는 우리가 한국에 기술을 팔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거야.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방산업체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합작을 제안했어요. 그 와중에 미국의 반응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기술 파트너입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우리도 원한다는 뜻이었죠. 저녁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CNN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제목이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직 미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방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전문가도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말이에요. 그때 한국은 서방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독일이나 미국의 기술자들을 스승으로 모셨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방이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내로 나가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의 관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원래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잖아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놀라는 게 이상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술력을 믿고 있었고 세계가 놀라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보고서 유출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실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BBC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 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한국은 21세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같은 날 프랑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유럽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술 경쟁자이자 동시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독일 총리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산업계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것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기술적 성취는 자유세계 전체의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욱 긴밀한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듣고 있자니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서방의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서방이 한국의 기술을 갈망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총리는 신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주목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겠습니다. 중국은 더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모든 국가는 평화적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도였어요.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호텔 근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몇 대의 드론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드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빨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보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의 차세대 드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강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는지 실감했거든요. 그리고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독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이었고 그들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생이 되었고 한국이 선생님이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유럽의 동료들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과 느낀 점들을 상세히 적었어요.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발언이 쏟아진 지 사흘 후 한국 정부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외신 기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선언이 시작되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차세대 드론 기술에 대해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첫째, 우리의 차세대 드론 기술은 순수하게 자주국방을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이 기술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이 기술이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는 선언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모든 기자들이 느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술 공유 계획은 있습니까? 동맹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기술의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할 예정입니까? 대통령의 답변은 일관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에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우리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신감과 당당함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축하 집회를 열었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성취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시민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60대 남성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를 인정해주니까 더욱 기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외국 반응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원래 잘했잖아요. 이제야 세계가 알게 된 것뿐이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세계의 인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전 세계의 반응을 종합해서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며 동맹국으로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기술 파트너십 확대를 희망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에서의 2달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장 조사 차원에서 온 것이었는데 세계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달간의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 처음 이 길을 지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평범한 아시아의 한 도시로 보였는데 이제는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기술 강국의 수도로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시죠? 우리나라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하하, 이제 알게 되셨군요.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기사 아저씨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만이 아닌 정당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 드론 기술을 갖고 싶어 한다면서요? 네,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글쎄요, 그냥 줄 수는 없죠. 우리가 힘들게 개발한 건데,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라면 협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사 아저씨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독점하려 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드론들이 조용히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글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다. 이것이 제 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세계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집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분산되지 않고 명확한 목표에 집중했어요. 둘째는 인내심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습니다. 셋째는 보안 의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기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넷째는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자주국방과 평화를 위해서였죠. 비행기가 유럽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저는 문득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전쟁의 개념이 바뀔 것입니다. 기존의 무기 체계들이 구식이 될 것이고 새로운 방어 개념이 필요해질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평화도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방어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늘어나면 침략 전쟁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한국이 보여준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방패다. 이 철학이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드론쇼가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수천 대의 드론이 서울 하늘에 글자를 새기고 있었어요. 영어로 된 메시지였습니다. We guard our sky.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 그 장관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거든요.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 한국을 함부로 볼 수 없겠네. 평화의 메시지가 감동적이다. 기술력이 정말 놀랍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럽다. 드디어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네.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라 더욱 뿌듯하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한국의 드론 기술과 미래 전망이었어요.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난 2달간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 카페에서 그 기밀 문서를 받았던 순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드론쇼에서 본 신기한 광경들, 이준혁과의 만남, 박상우의 경고, 그리고 마지막 위 가드 아워 스카이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서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철학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킨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왔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술이 세계 군사 균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려 한다고 보시나요? 저의 답변은 일관되었습니다. 한국은 협력에 열려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평화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철학을 존중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마르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 당연하죠. 그들이 이룬 성과를 보면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일 거라는 점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무리하는 글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준비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WEGUARD OURSKY We Guard Our Sky. 이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의 하늘도 존중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무서움일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서 그 기술을 지킬 의지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조용히 세상을 바꿀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이 흐르는 플레이리스트를 꾸며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